안녕하세요. 제일거입니다. 8월 15일 강복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강복절 때는 연휴다 하면은 여행이다 뭐 이렇게 좀 쉽게 놀러 가자 뭐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생각했는데 이번 강복절 때는 제가 나름대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역사도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역사도 좀 알고 있고 또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미래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봤을 뉴스들이 쏟아지는 걸 봤을 때 점점 우리 대한민국의 입지도 점점 좁혀지는 부분이고 외부적인 거나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 어떤 국민들 뭐 정치하시는 분들 뭐 경제 사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 근로자분들 뭐 일반 서민들 뭐 모두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국가 간이 점점 소멸이 되는 부분이고 개인주의가 많이 팽배해지는 부분이 좀 느껴요. 제가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좀 그렇다. 그렇게 봤을 때 좀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지금 미국, 중국, 우리 대한민국의 삼각 구도를 봤을 때 점점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란 얘기지.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주식으로 먹고 살고 우리가 뭐 재테크가 됐건 장사가 됐건 무슨 사업이 되더라도 먹고 사는 게 가장 급선무죠. 그걸 봤을 땐 이제는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이 돼 있는 부분이야. 미국, 중국, 거기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또 계속 열리는 부분이고 잘못했을 때는 어차피 전쟁이기 때문에 먹힐 수가 있는 부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 투자에서 우리는 뭐예요?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뭐 하락도 주고 그 와중에 우리가 주식으로 재테크로 수익을 챙기고 돈을 벌고 이런 부분이란 얘기지.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폭탄,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수출입 수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여파가 좀 많아져. 그것도 외부적으로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법인세 인상, 기업의 상속세, 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개인 국민들의 상속세도 문제들이 많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기업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는 입지가 좁아지는 부분이란 얘기야.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기업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서 빠져나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여파가 좀 심하겠지.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종목 선택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전에는 섹터별로 올라가고 지금 3200포인트야 지수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각 섹터마다 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싹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죠. 요게 지금 제가 항상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야. 불안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앞으로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종목 선정을 좀 잘 하는데 가급적 좀 이름 있는, 쉽게 얘기해 드릴게.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들, 기관들이나 외국인 수급이 좀 따라주는 종목들, 그리고 이름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름 있는 종목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에코프로, 뭐 포스코 형제들, 뭐 이렇게 좀 각 섹터마다 대장주들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종목에 조정을 좀 상승하고 있을 때 말고 상승했다가 쭉 빠졌을 때 그런 종목군에 들어가서 중장기 투자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 반면에 기술적 분석 차트 모양을 보고서
이런 애들은 단기적으로 일주일 동안 오를 수 있는 종목 그런 부분만 선택을 해서 매매를 앞으로는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다음 주 간신 종목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주는 손실은 적게 수익은 크게 앞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 부분이야. 정부에서도. 그랬더니 거래세도 지금 또 인상을 한다. 그리고 뭐 배당세 뭐 하여튼 별의별 거 다 지금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거래세나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고의 세금도 많이 올라가지만은 수익을 내야지. 손실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손실은 적게. 손실 날 수는 있어. 하지만 적게. 수익은 크게. 이게 모토야, 모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어떤 가장 핵심. 이게 먼저 우선이야. 내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면 좋지. 하지만은 그런 실력이 안 되면은 일단은 공부를 좀 덜 빠지는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란 얘기지. 아시겠죠? 자, 삼성전자 한번 좀 볼까요? 옆으로 지금 반도체가 지금 옆으로 좀 흐르고 있어요. 옆으로 흘러. 조금 높죠? 6만 원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만 원 정도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옆으로 행보를 해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또 한번 조정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런 삼성전자를 지표로 좀 보시고 에코프로 형제들은 계속 지금 바닥을 다져주는 구간에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중이야.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 빠졌을 때는 눌러줄 때는 매수 포지션으로 잡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2차전지 대장주들은 에코프로 형제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형제들 이런 애들도 비슷하죠. 2차 전지들이 그동안 2, 3년 빠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물론 바로바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올릴 때는 바로 쫓아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는 뭐 익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 부분이야. 아니 조정을 줬을 때도 포스코 형제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매수 포지션을 잡아도 된다. 자, 포스코 신소재 말씀드렸죠. 포스코 신소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 섹터를 같이 쭉 만들어 가지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렇게 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한번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LNF도 있죠. LNF도 계속 좀 우상향. 어디까지 올라갈 줄 몰라. 하지만 올라갈 때는 5일선 매매야. 에코프로 LNF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매매. LNF는 5일선 매매만 대응을 해주시고 나중에 5일선이 무너지면 좀 조정을 주겠죠. 조정을 줄 때 또 추적을 해서 한번 매수 포지션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으로는 앞전에 올려드렸던 STX 엔진이라는 종목 요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 번째 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요때 말씀을 드렸어요. 요때 그 조정을 주고 장기 이평선 지지받고 도치 모양 뜨고서 상승이 이렇게 나와. 요때도 말씀드렸어. 얘는 여기까지 일단은 좀 보고 여기를 통과하는지 못하는지 좀 보셔라.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리게 전날 급등이 이렇게 세게 좀 나왔습니다. 요새 대체 거래소에서 매매들을 하다 보니까 숨죽이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대체 거래소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차트 모양이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24%뭐 25% 올라가 이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벌써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급등이 안 나와. 무거운 종목들은. 근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또 쭉 빼가지고 장대 음봉 그 다음날 장대 음봉으로 만드는 종목들이 많어.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체 거래소를 왜 만들었는지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 아싸리 그럴 것 같으면 정규 시장에 좀 시간을 늘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세금이야 세금. 응? 그러니까 온 국민을 주식 시장에 몰아넣고 뭐 직장인을 위한 뭐 거래소라고 하지만은
직장인을 위한 거래소가 절대 되지가 않는 부분이라는 얘기야. 지금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직장인들 어떻게 매매하겠어? 여기서 사란 얘기예요? 여기서 사란 얘기야? 그렇잖아. 요때는 다 출근 시간이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사실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딱히 내가 항상 얘기하는 추세 매매에서 눌러줄 때 5일선 매수해서 올라가면 양 홀딩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란 얘기야. 물론 무너질 수도 있어. 무너지더라도 내가 저점에서만 잡아주면은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홀딩할 수가 있는 부분이란 얘기지. 아니 팔아주고 보고 있으면 또 한번 높은 자리에서 쫓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에서의 이게 거래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재미가 없어 우리 국장이. 그래서 지금 뭐 미장으로도 많이 빠져나가고 코인으로도 많이 빠져나가고 좀 이런 부분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하고서 매매들을 하셔야 돼. 종목 선택도 노바텍도 말씀드렸죠. 노바텍 양봉 나오고 요때 전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때 목요일 날 수요일 날인가? 자 10%대 나왔죠. 이런 부분. 그냥 종목 선정을 보유 종목이 없어야지. 이런 종목을 잡으려면은 제일검 영상에서 이 종목을 얘기해 주네. 눌러줄 때 그러면은 2만 원 언저리 5일선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자. 근데 얘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이것을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언급을 좀 해드리는 부분이야. 물론 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 안 오르고 빠질 수가 있어. 하지만 이런 모양새가 나왔을 때 지켜주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확률적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야. 그럴 때는 요거 밑꼬리 달리고 도치가 나오네. 그러면 하루 지켜주네. 그러면 내일 한번 눌러줄 때 사봐야겠다. 5일선에서 매수해봐야겠다. 근데 오르면 분차트 보고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이렇게 좀 짜주는 것이 좋다. 그럼 얘는 목표가는 일단 이런 자리야. 물론 10% 나와서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다시 조정을 줄 수도 눌러줄 수가 있어. 눌러줬을 때 또 집중을 해주는 거야. 물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올릭스 말씀드렸죠. 올릭스. 자 이렇게 올라가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말씀드렸어. 이렇게. 그 두 번씩 말씀드리잖아. 그러면 5일선 11선 제 영상을 많이 보시면은 5일선 11선 매수 이렇게 올라가. 그럼 얘는 고점이 단기 고점이 6만 원대, 6만 4천 원대 뭐 이런 자리야. 그럼 한번 올라가면 팔아야겠죠. 수익을 참 챙겨주란 얘기지. 수익을. 왜냐면 얘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줬을 때 또 여기서 쫓았는데 올라갔다가 수익을 못 챙기고 또 빠져. 그럼 빠졌는데 내가 매수가를 깨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도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정리를 해줘야지. 어차피 내가 못 먹은 것을 뭐 아쉽지만은 본전 쪽에 내려와 매도 이렇게 가야지. 빠지면은 또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21선까지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전략을 좀 짜주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힘스라는 종목, 힘스. 자, 힘스. OLED 관련주인데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는 초보분들 3,000원짜리예요. 3,800원짜리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켜줄 자리를 좀 지켜줄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 5일선, 11선, 21선 그리고 힘스 관심에다 두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잡매물은 좀 있지만은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시는 게 공부가 좀 될 거예요. 그 블루 엠텍이라는 종목 얘는 매물이 좀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빠져야 돼. 빠져주는 게 좋아. 빠져줘서 한 5,500원 이런 자리에 오면은 매수 포지션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켜주는지 이게 주가가 빠져서 더 이상 안 빠지고 하루 이틀 이렇게 봐요. 이렇게 3일 동안 3, 4일 동안 안 빠지고 있죠. 이렇게 안 빠져. 안 빠지는 모양새가 나오면은 상승이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 얘가 다시 여기서 조정을 줘서 뭐 5,500원대에서 막 지켜주고 또 2, 3일 지켜주고 3, 4일 지켜주면은 또 올라요. 물론 거기서 하루 이틀 못
버티고 빠질 수도 있어. 어느 종목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조정을 줄 때 추적을 해서 하루 이틀 체크를 해줘라.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기다릴 줄도 알고 그냥 막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막 잡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 잘못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새 마음 새 뜻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해. 그러면 공부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냥 얻어지는 건 없어.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도 해야 되고 심사숙고해서 분석을 많이 하셔야 돼. 나름대로 아시겠죠? 그럼 뭐 V1텍 같은 것도 뭐 윗꼬리가 좀 길어요. 매물은 있어. 그럼 얘는 5일선, 11선, 20선을 지켜줘. 차트 상으로만. 21선이 무너지면 어디 61선까지 다 뭉쳐있는데 무너지면 어떻게 돼? 다시 120선, 241선까지 내려오는 거야. 물론 지켜주고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차원으로 이런 애들 5일선, 11선, 20선, 60선이 다 뭉쳐있는데 강력한 지지선인데 밑에는 120선, 241선이 있어. 이평선은 뭐라 그랬어? 후행성이에요. 후행성. 그냥 지지선, 저항선 이게 선이지만은 이걸 뚫어주고 올라갈 수도 있고 깨고서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자리에서 지켜주는지 못 지켜주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란 얘기지. 그래서 지켜주고 올리는 것 같아. 그럼 얘는 상승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해주면은 주식이 어려워도 하나씩 하나씩 깨달음이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갈 수가 있는 손실은 적어지고 수익은 많이 낼 수 있는 포지션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만 이렇게 노바텍도 계속 봐야 되고 뭐 세미캠 이런 애들은 이제 단기 고점 여력은 있어요. 하지만은 조금 높은 자리고 올릭스도 마찬가지. 여기서 올라갈 때 잡으면 안 되고 다시 만약에 빠졌을 때 추적을 해서 좀 보셔라. 그냥 매수 자리는 이런 자리야. 이런 자리. 덜 오른 자리. 근데 지금은 전고점 부분에 다가오고 조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다야. 아니다. 아무리 내가 장기 투자로 이 종목이 6만 원대를 뚫어줘서 뭐 8만 원, 10만 원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부분에서 또 못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야. 주식은 아무도 몰라. 하지만 매수해야 될 자리는 눌러줄 때 이평선 뭉쳐진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올라가면 홀딩을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라. 이게 제 영상의 핵심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뭐 다른 유튜브들 같이 뭐 이 종목 뭐 12만 원 가요, 10만 원 가요 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해드려요. 이거는 매수할 자리는 항상 정해져 있다야. 그냥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도 해가면서 수익도 내면서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보시고 다른 종목들, 자, 궁금한 종목들 있으면은 영상 댓글에다가 한 번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꼭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 파이팅들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